만화에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쥐는 사실 그렇게 치즈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미신은 중세시대 때부터 생긴 것입니다. 그 당시에 쥐는 치즈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접근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곡식을 항아리에 저장하고 고기는 매달아 두었죠. 하지만 치즈는 보통 찬장이나 헛간에 숨겨서 숙성을 시켰습니다. 쥐들은 이 장소들에 쉽게 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먹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개는 세상을 흑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색깔을 구별하긴 하지만 우리만큼 잘하지는 못해요. 우리 눈에는 3가지 종류의 원뿔체가 있지만 개에게는 2가지밖에 없습니다. 원뿔체는 우리가 색을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광수용체입니다. 개들은 파란색과 노란색과 같은 특정한 색깔들을 다른 것들보다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초록색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개의 입은 사람보다 결코 깨끗하지 않아요. 개의 입 안에는 600종류가 넘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개의 침에는 어떠한 치유 특성도 존재하지 않아요. 또한 혀를 통해서 땀을 흘리지도 않아요. 개가 숨을 헐떡일 때 혀가 밖으로 늘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가 이렇게 땀을 흘린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땀샘은 발바닥과 몸 전체에 있어요. 개는 숨을 헐떡이며 비강, 혀, 폐 안쪽에서 몸속 수분을 증발시키려고 하죠. 숨을 헐떡이는 건 더위를 식히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주머니쥐에겐 꽤 멋진 능력이 있습니다. 기억력도 좋고 대부분의 뱀의 독에 대한 면역력도 있죠. 또한 쥐는 매우 사교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꼬리로 매달려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이 동물들의 꼬리는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등반가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러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육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박쥐는 앞을 볼 수 있어요. 야행성 동물이고 낮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밤에는 우리보다 시력이 3배는 더 좋습니다. 색각 수용기가 부족하긴 하죠. 하지만 사람들도 낮은 빛에서 색을 볼 수 없습니다. 박쥐는 또한 공기 중에 작은 곤충들을 감지하기 위해 반향 정위를 사용합니다. 반사되는 음파를 사용해서 물건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은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주변 환경에 맞추기 위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동종들과 소통하거나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색을 바꾸는 거예요. 카멜레온이 그냥 자연 상태에 있을 때 대부분은 나뭇가지나 잎처럼 생겼어요. 확실히 코뿔소의 뿔은 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뿔은 우리의 손톱과 머리카락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물질인 케라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코뿔소의 두개골에는 뿔이 붙어있지 않아요. 그 대신 아주 많이 압축된 머리카락 덩어리와 같죠. 이 뿔은 우리의 손톱과 머리카락처럼 코뿔소의 평생 동안 자랍니다. 또한 코뿔소는 방어를 위해 뿔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 코뿔소의 아래턱의 이빨이 그렇게 날카로운 것도 당연하죠. 아침에 다시 알림 버튼을 누르면 10분 더 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 일어나서 따뜻한 침대에서 민기적거리니 기분이 정말 좋죠? 하지만 다시 알림 버튼은 추가 수면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뇌는 다시 잠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알람이 2번째 또는 5번째로 울릴 때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알림 버튼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할지도 몰라요. 사막이 영어로 데저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초콜릿을 연상하는 것 같아요. 안 물어보셨다고요? 다시 시작해보죠. 사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뜨겁고 건조하며 끝없는 모래밭을 떠올릴 거예요. 하지만 사막은 온도가 아니라 적은 강수량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막의 대부분은 실제로 덥지만 어떤 지역은 극도로 추워요. 예를 들어 북부 그린란드에는 극지방 사막이 있어요. 초콜릿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됐다고요? 네. 또 다른 미신입니다. 번개는 같은 곳에 2번 치지 않는다.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번개는 같은 지점을 반복적으로 칠 수 있고 자주 그렇게 쳐요. 그러니까 만약 뇌우가 내린다면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미 벼락을 맞은 곳에 숨어있지 말고 대피소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금속은 만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올빼미가 머리를 360도로 완전히 돌리는 건 볼 수 없을 거예요. 올빼미는 눈에 눈알이 아니라 튜브가 있어요. 이 관은 올빼미의 두개골 속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올빼미는 눈이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으면 고개를 돌려야 하는 거예요. 목으로 완전히 원을 그릴 수는 없지만 완전한 회전의 4분의 3인 270도에 가깝게 고개를 돌릴 수 있어요. 꽤 괜찮죠? 고양이는 만족스럽고 행복할 때만 골골대는 게 아니에요. 아프거나 무섭거나 화가 났을 때도 골골댈 수 있어요. 모든 고정관념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들은 떨어질 때마다 우아하게 서지는 못해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소위 말하는 직립 반사작용을 합니다. 고양이의 내이 안에는 전정기관이 있는데 이는 동물이 방향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자연적인 균형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의 도움으로 고양이는 머리를 회전시키고 몸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로 착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반사작용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끼리는 코를 빨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목이 마를 때 코로 약간의 물을 끌어올리고 입으로 가져와서 물을 마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코를 통해 물을 마시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끼리도 코로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 맞죠? 코끼리는 귀가 크지만 발로 듣는 능력도 있습니다. 먼 곳의 소음을 듣고 싶을 때 코끼리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몸무게의 대부분을 앞다리에 싣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앞발 중 하나를 들어 올릴 때도 있어요. 진동 의사소통에 의지하는 건데요. 이는 공기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면을 통해 이동하는 음파를 감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뇌에 대한 미신은 많습니다. 우뇌는 창의성, 좌뇌는 논리성을 담당한다고 하지만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뇌는 논리나 창의력 같은 한 가지만 다루는 부분으로 엄격히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겪는 일은 전체 뇌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되뇌피질은 뇌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둘 다 뇌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다른 영역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뇌에 있는 어떤 뉴런이 여러분을 컴퓨터 고수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뇌가 여러분을 시인으로 만들어주지도 않겠죠. 잠에 들면 뇌가 꺼진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활동 속도가 느리고 꿈을 꿀 때는 활동성이 강해져요. 이 단계에서 뇌의 활동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있을 때와 거의 같아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꼭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수를 하고 있다고 해보죠. 하지만 피부 자체에는 습기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없습니다. 뇌는 온도, 촉감 또는 이전의 경험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원천을 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이 젖었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다양한 종류의 정보를 모두 분석한 후에 그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진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귀여운 작은 강아지를 보면 미소를 짓게 됩니다. 친구가 바보 같은 농담을 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하지만 뇌에 있는 뉴런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항상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추측하려고 합니다. 뇌는 눈, 코, 귀,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얻기 전에 우리의 행동과 겪었던 경험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뇌는 항상 다음 순간의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예측하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상에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이 예측의 과정이 너무 쉽고 빠르게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넘어가죠. 사실 목성은 태양의 궤도를 돌지 않습니다. 작고 덜 무거운 우주 물체가 더 큰 물체를 돌 때는 완벽한 원을 그리며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이 두 물체는 이들의 공통된 무게중심을 가운데에 놓고 각각 타원 궤도를 따라갑니다. 지구는 태양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별과 공유하는 무게중심은 태양의 중심과 매우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궤도가 약간 어긋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목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입니다.
목성의 나머지 행성, 소행성, 달, 해성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커요. 그래서 목성과 태양의 무게 중심은 항성의 중심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고 표면으로부터는 약 48,300km 떨어져 있어요. 다시 초콜릿 이야기를 해볼까요? 다음에 할게요.